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지나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창밖을 보니 계절이 또 바뀌고 있어요. 연휴가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환절기엔 감기가 찾아오기 쉬운 만큼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이야기, 잃어버린 친구와의 인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한 사람의 흔적까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따뜻하고도 아련한 이야기들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 시절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접혀 있었고 뒷면엔 희미하게 1965년 봄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더군요. 그 사진 속엔 20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웃는 게 쉬웠나 봅니다. 옆에는 제 친구 연희가 저와 똑같은 포즈로 서 있었고요. 우리는 어딜 가든 늘 붙어 다녔습니다.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 먹을 돈이 있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었고, 돈이 없을 땐 버스비 아끼려고 30분 넘는 길을 손잡고 걸어 다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목소리가 컸고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친구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연희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 시절엔 전화도 귀하고 편지를 쓰다가도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10년 전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희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또 그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시 그 사진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들더군요. 그 시절 그 친구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순간이 진짜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날의 따뜻한 봄바람, 연희의 웃음소리, 시장 골목길에 퍼지던 호떡 냄새까지 모든 게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은 제 침대 옆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잠들기 전에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말을 걸기도 해요. 연희야,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네, 참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을 줄이야. 시간, 목소리, 냄새, 온기, 심지어 그 시절의 바람까지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진을 보다 보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걸었던 길, 나눠 먹던 음식 하나하나가 지금은 다 보물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게 삶의 흐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남긴 온기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함보다 감사함을 느끼셨다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서랍 어딘가에 오래된 사진 한 장쯤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진 속 사람에게 마음으로라도 인사를 건네보세요. 저도 오래된 기억 속에 있던 그리운 사람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봐야겠어요.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 평생을 함께하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언제나 저를 언니처럼 챙겨주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6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죠. 자식 키우는 이야기, 남편 투정, 몸 아픈 이야기까지 뭐든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갑자기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이웃분이 말씀하시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갔어? 왜 나한테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어? 그 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실버센터도 1달 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안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싶어서요. 용기를 내서 다시 센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분이 매일같이 저한테 인사를 먼저 건네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점심 드셨어요? 저는 김밥 싸왔는데 같이 먹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어느새 저도 그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센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제 친구는 떠났지만 제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 삶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지금은 그 친구와 매일 산책하고 작은 일에도 웃게 됩니다. 먼저 떠난 친구를 잊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아렸습니다. 저도 늘 떠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60년을 함께한 친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반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 친구와 나눴던 모든 기억, 웃음, 눈물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상실감. 그걸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연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올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다시 센터에 나가신 것, 새로운 분의 인사를 받아들이신 것, 그리고 다시 웃게 되신 것. 나이가 들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또 헤어질 거고 또 아플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인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한다는 것, 그 일상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전화를 걸기에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운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의 그 인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차릴 때도 혼자 먹는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혼자서도 밥을 먹고 외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나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쓰던 낡은 모자 하나입니다. 그 모자는 현관 옆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색은 발에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고 챙은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남편은 그 모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딜 가든 꼭 그걸 쓰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과 함께 모자를 쓰고 문을 나서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끔은 먼지가 쌓여 있으면 털어주고 비 오는 날이면 괜히 그 모자를 바라보게 돼요. 이젠 남편의 냄새도 온기도 다 사라졌는데 그 모자만 보면 여전히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이젠 정리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야 마음도 편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모자는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건 남편의 마지막 인사 같은 거예요. 다녀올게 라고 했으니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같은 거죠.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 모자는 그냥 낡은 천조각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자가 있는 한 남편은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모자는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옷 한 벌, 안경 하나, 시계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물건들 말이에요.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사다 주셨던 두유 한 팩을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집착이에요. 놓아줘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자를 버리지 못하는 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예요. 누군가를 완전히 잊는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굳이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모자를 보면서 다녀올게 라는 말을 떠올리신다는 것,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사랑, 품격 있는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 그 모자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건 물건이 아니라 당신과 남편 사이의 약속이니까요. 다녀올게 라고 한 사람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그 모자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쯤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아름다운 증거니까요. 네, 오늘 3가지 사연 어떠셨나요?
오래된 사진 한 장, 잃어버린 친구, 그리고 버리지 못한 모자 하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몸은 불편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남긴 따뜻한 흔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사진 속 그 사람, 그리운 친구, 버리지 못한 물건,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두 번째 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뭐 했지 하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일터가 제 삶의 전부였기에 그곳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마치 세상에서 역할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군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림,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풍경을 그리곤 했죠.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붓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감과 붓을 나눠주셨고 첫 시간이라 간단한 과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붓에 물을 묻히고 물감을 찍고 종이에 첫 선을 그었을 때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물감 냄새, 붓의 촉감, 종이 위에서 색이 번져가는 그 순간의 설렘,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지만 집에서도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창밖 풍경을, 화분의 꽃을, 때로는 옛날 사진을 보고 추억의 장면을 그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다시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보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재발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곧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그림이라는 취미를요. 그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재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늦은 것은 아닐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퇴 후에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2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집 몽이는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이 넘은 셈이죠. 제가 몽이를 처음 만난 건 12년 전 아직 손바닥만한 새끼였을 때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유기견 입양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몽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말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몽이가 왔습니다. 처음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울고 이곳저곳에 볼일을 보고 신발도 몇 켤레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바빠질 수 있었습니다. 몽이를 돌보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다시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몽이는 제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강아지에서 활기찬 청년 강아지가 되었고 이제는 어엿한 노견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산책만 나가면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녀석이 이제는 천천히 제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을 제 무릎 위에 얌전히 누워 낮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몽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저보다 먼저 제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제가 슬플 때는 다가와 머리를 비비고 기쁠 때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함께 있어줍니다. 아플 때는 침대 옆에 가만히 누워서 지켜보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존재인 것처럼 저를 맞아줍니다. 요즘 몽이의 얼굴에 흰 털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해서 제가 안아 올려주고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못해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몽이를 돌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아침에 몽이가 제 침대로 올라와 얼굴을 핥을 때, 함께 산책하며 햇살을 받을 때,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TV를 볼 때,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몽이 덕분에 저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미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이죠. 네,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이고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한평생을 지켜봅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기, 청소년의 활기, 그리고 노년의 고요함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말없는 교감의 깊이, 그리고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몽이처럼 함께 늙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채워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시켜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들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온 신경을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피곤해도 참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여유가 생기면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을 떠나고 남편도 은퇴하고 문득 시간이 생겼을 때 깨달았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표정,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눈빛,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나를 위해 웃기로,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로요. 다음 날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연락해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해졌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함께 웃고 수다 떨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들에도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예쁜 꽃이 보이면 그냥 사왔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볼 것도 아닌데 하며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삽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봅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껴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죄책감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도 쉴 자격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이 조금 놀라워했어요. 엄마가, 아내가 달라졌다고요. 하지만 곧 이해해주고 오히려 엄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거창한 무언가를 이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웃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나를 위해 웃는 법을 배운 지금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세대는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도 웃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깨달음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예쁜 꽃을 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웃으며 사느냐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나요? 혹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은퇴 후 다시 찾은 첫사랑 같은 취미, 함께 늙어가는 반려동물이 준 선물,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위해 웃기 시작한 용기. 세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거창한 성취가 아닌 작은 기쁨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사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두 번째 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웃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 꼭 간직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은 떠나도 마음은 여전히 부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는지, 밥은 제때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오늘은 그런 질문 앞에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나를 마주한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미련이 남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들, 세월이 가르쳐준 나를 위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사연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3세에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지만 새댁이니까 하며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밤새 아이 울음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 가족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가족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면 가족을 위해서는 좀 참아야지 하고 말했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미뤘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멀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부모 모임에 나가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학원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대학에 보낼 때는 학비를 마련하려고 파트타임 일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혼수를 장만하느라 평생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제 삶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들은 다 커서 떠났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고 작은아이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종종 하지만 그들도 바쁘니까 길게 통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단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하려고 해도 한 사람 몫만 준비하면 되고 저녁에 TV를 봐도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는 뭘 했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친구도, 하고 싶은 것도, 모든 게 나중에로 미뤄졌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보자고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가봤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화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을 때 미술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창시절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고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 마음에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화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물감과 붓을 나눠주셨는데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에 첫 붓을 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림 속 색을 칠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빨간색을 칠할 때는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았고, 파란색을 칠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붓이 움직이는 대로 색이 번지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선이 삐뚤빼뚤하고 색이 잘 안 섞이고 생각한 대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고 완벽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그림을 그립니다. 창밖 풍경을 그리고 화분에 꽃을 그리고 때로는 옛날 사진을 보고 추억 속 장면을 그립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공원, 아이들과 갔던 바닷가, 함께 살았던 옛집.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시절도 다 의미 있었고 그때의 제 선택도 나름대로 최선이었다는 것을요. 가끔은 지난 세월이 아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때 좀 더 나를 위했더라면,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절의 나도 지금의 나도 다 소중하니까요.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도 의미 있었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이 시간도 소중합니다.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이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그 말을 들으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 건 잃는 일의 반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기회를 잃는다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슬픈 일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잃는 게 아니라 비워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떠나면 빈 방이 생기지만 그 공간에 이제는 나의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할이 끝나면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말을 건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충분히 주었으면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충분히 돌봤으면 이제는 쉴 차례입니다. 충분히 참았으면 이제는 웃을 차례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믿게 되고 그리고 실천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셨나요? 혹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심은 바뀝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중심이었고, 결혼하면 배우자가 중심이 되고, 아이가 생기면 자식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웃을 차례입니다. 그것은 늦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때인 것입니다. 충분히 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헌신한 후에 찾아오는 나만의 시간, 그것은 인생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오늘부터라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작은 미소, 나를 위한 작은 선택,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추운데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가실 때 꼭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하나 더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뜻깊은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3가지 사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머, 이게 꼭 우리 집 얘기 같네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의 편지 이야기,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으로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청춘을 찾으신 분의 이야기까지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꼭 댓글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낼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해서 댓글을 달게 됐어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에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남자였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한강에서 산책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죠. 부모님이 문벌이 안 맞다, 집안이 다르다 하시면서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선을 봐서 다른 분과 결혼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각자 바쁘게 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가 한 통 들어있더라고요. 박영희님이라고 쓰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50년 전 그 사람 글씨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70살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우리는 결국 만났고 서로 많이 늙었지만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아이고, 편지를 읽는 내내 저까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마음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옛날엔 부모님 말씀을 어기기가 정말 어려웠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정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런데 70세에 다시 만나서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때 그 사람 하면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이는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73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편지 씁니다. 저는 3년째 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요. 큰아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기꺼이 맡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가족인데 뭐 하면서 묵묵히 해왔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어머니한테 있을 때 더 떼를 써요. 차라리 제가 직접 돌보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돌봤는데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나이 73세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6살짜리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주르륵.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지금도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애써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허탈하셨을 거예요. 사실 육아 방식은 세대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손주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한 말 정말 큰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며느리, 사위, 자식한테서 이 말은 좀 그랬다 싶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이라서 더 서운하고 가족이라서 또 참게 되는 그런 마음들 모두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부산에 사는 74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 대전으로 다 떠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엄마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까요? 해서 처음엔 벌쩍 뛰었어요.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 남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다 했죠.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결국 마음을 바꿔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집이 그립다 하면서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옆방에 사시는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면 다들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산책할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여러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점심때는 함께 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에는 탁구도 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어제는 4명이서 영화도 보러 갔어요. 70 넘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팝콘도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정말 새로운 청춘을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고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겠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 인생 후반기가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네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 실버타운 입주하실 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 맞는 분을 만나신 거 보니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70이 넘어서 친구들과 팝콘 사 먹고 영화 보러 간다는 얘기 정말 멋있게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신 분들 계시죠? 또는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인연이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 있으시면 꼭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우정까지.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꼭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내일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